예, 2023년 1월 13일, 음력으로는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지가 않고요. 마침 그 저녁에 비가 내려가지고 약간의 그 봄 기운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아주 습기가 약간 촉촉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근 60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오늘날까지 여기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배를 그리지 않고 끼니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매우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 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빈부격차인 것입니다. 빈부격차. 우리가 지난 이 코로나 전국의 3년 동안에도 한국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하청 하부 구조에 있는 재산을 20% 정도를 착취해 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라미드 구조의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인데 특히 윤석열 정부는 더더욱 그 어려운 계층을 도외시하고 기득권 세력들에게 법인세를 깎여준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잡은 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포획해서 아주 소나기에 딱 가두어서 국민들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짐승처럼 부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많은 지도자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단 한 번도 국가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한국 사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지탱해주고 역할을 해주고 책임을 지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 사회의 오랜 뿌리 깊은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고성을 내어주고 또 중국의 시안스한 장안을 내주고 또 중국의 산둥반도를 중원이죠. 중원을 내주고 극기하는 만주를 내주고 지금 현재는 한반도의 압록강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절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자 하는 뜻있는 그런 그 집단들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강의했지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무직하고 역사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가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놓여져 있는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돈과 관계되어 있는 돈교죠. 돈교, 쩐교, 예, 돈교, 즉 종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돈의 종교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종교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종교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돈 종교에 미쳐버려 가지고 지금 현재 분별력을 지금 현재 상실하고 있는 지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돈이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자본주의 윤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 단체들의 무세금 주의도 제가 이런 기회에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본주의를 파괴하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그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이중적인 가짜 양반들, 가짜 종교인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더더욱 뭐냐면은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 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산책 188번째 7번째 강의로서 한국의 연방통일과 사회민주주의식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런 제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조직 중심의 우리 사회를 구조를 조직을 한번 구사해 보지를 못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인사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것에서 뭐냐면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전제 왕권 국가로서 조직 중심의 피라미드 사회를 구성해 왔던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가장 문제화됐던 것이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그 표현인데요. 이 석영착영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석영착영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데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성취 예측 모형의 책에 지금 책이 어디 있는지, 예, 저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영착영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이 석영착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첫째, 우리 사회는 바로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계급화되어 있다는 말도 같은 건데 이 서열화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층을 나누어서 서열화가 되어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계급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화, 예, 계급화. 세 번째는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경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바로 무릎을 꿇리는 그런 어떤 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먼저 경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먼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바로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로 그 사람을 진단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은 무릎 꿇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우리 검찰 구테타 세력들이 바로 국민들을 무릎을 꿇이고 있는 지금 현재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한동훈이와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들이 개돼지가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돼지가 된다는 말을 잘 좋아하지 않지만 저도 서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에 서게 됐는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뽑은 그 대통령과 우리가 뽑은 그 장관이 그 뽑아준 국민을 무는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공화정에 있어서의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발전시켜 나갈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차등 있게 그 구분해서 성자 독식의 양육강식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바로 어떤 사회냐,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우리 사회가 바로 성자 독식 양육강식의 야수가 살아가는 무법천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틀리지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독일에서도 매우 2차 대전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홀로코스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유대주의, 예, 그 다음에 그 아리안족의 뭐 우월성, 뭐 그 다음에 이런 등등 그 독일이 그 제3제국에서 저지르고 싶었던 그런 문제점에 반성을 하면서 이 게르만형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게르만형의 모델이 바로 독일 철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에서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독일의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철학은 바로 우리의 보살사상에서 가지고 와서 연구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현재의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사회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피라미드 구조에서 벗어나 가지고 수평적 리더십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는 모형이 바로 게르만형 스위스 모델이고요. 이걸 일명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독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조직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 설계를 가장 뭐냐면은 심플하게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한국은행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인사조직연구소장으로서 많은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했던 우리 최동섭 박사님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뭐냐면은 분권화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권화와 자율성과 네트워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을 두고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을 두고 생겨나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이성의 관계를,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는 그 어떤 누구와도 대체 불가할 수 있는 고유한 자주성과 자율성과 독립성과 개인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율성을 이루고, 이 자율성을 이루는 그 자체가 바로 분권화와 관계되어 있고, 그 분권화가 바로 네트워크 형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는 방식을 가지고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특히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에
도달하고 있는 지금 현재 2023년 이 상황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율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분권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자주성과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우리의 연구 발전이 계속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야와처럼 성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성자 독식의 정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바로 분권하고 네트워크화해서 지속적이고 상호 운영성 있게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와 연대로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련만형 모형을 활용하는 사회 특성으로서 뭐냐면 조직 설계 3원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조직 설계 3원칙이 바로 첫째가 독립된 주체로서 이렇게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자율적 주체로서 분권화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력의 주체로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연대 보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한국에는 이러한 문제에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최동석 박사님과 함께 우리는 공부해 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이 공부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역사 공부와 함께 해왔던 것을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열차에 올라타서 직접적으로 저도 이 강의하고 공부를 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독립된 주체로서 조직을 구사했을 때 여기에는 만요 굳이 인사 이동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인사 이동이 필요 없어지고 자율적 주체로서 행동하기 하고 실천해 가기 때문에 구태여 지시하고 명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해가기 때문에 근무 평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한국 사회의 사회 조직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철학과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타고난 영양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부모와 자식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사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회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같이 토론해보는 우리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한국 사회가 내가야 되지, 우리가 이태계 선생의 그 신무육조처럼 선족에 올려 바치는 그런 충효를 다해서 보살피고 하는 이런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 정치와 철학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의 과학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해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비판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추상적으로 뭐냐면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사고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학문을 해야지 좋은 글을 읽어서 도를 닦아 가지고 도를 실천하자, 이런 뭐냐면은 방식의 철학과 사상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조선조 5현의 한 사람인 환은단 김경필 선생의 후손으로서 실천 수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더더욱 환은단 김경필 선생의 후손으로서 실천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시켜 나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도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